2022년 제3회 관연도 기출보건문제입니다. 2022년 3회부터는 CBT로 시험이 진행되면서 수험자의 기억에 의해서 문제가 복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와는 약간 상이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1과목 안전관리론 1번 무제운동 추진기법에 있어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에서 3단계 진행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왜 위험예지훈련 문제해결 4라운드는 1단계가 현상 파악, 2단계 본질 추구, 3단계 대책 수립, 4단계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책 수립이 되게 되는데 이게 24년부터 출제 기준이 좀 변경이 되면서 무제운동이 출제 기준에서는 빠졌어요. 그런데 24년도 문제에도 동일한 문제가 출제된 걸 보면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서 기억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인간 오류에 관한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행동에 의한 휴먼 에러의 분류입니다. 생략 오류, 실행 오류, 명령 오류, 시간 오류인데 행동에 따른 휴먼 에러의 분류는 생략, 실행, 시간, 과잉 행동 여기에 순서가 추가되고요. 영어 부분까지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3번 안전교육 방법의 4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입니다. 안전교육 방법의 4단계는 도입, 제시, 적용, 확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이론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네요. 4번 안전점검의 종류 중 태풍, 폭우 등에 의한 침수, 지진 등에 의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이상상태 발생 시 관리자나 감독자가 기계기구 설비 등 기능상 이상점검에 대하여 하는 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인데 문제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특별점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점검은 이런 비정기적인 점검이 해당이 되고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라든지 혹은 설비의 신설 변경 고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특별점검이라고 합니다. 정기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그리고 수시점검은 작업 전중 후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시점검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로 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자, 5번 OJT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반대되는 개념은 OJT가 있겠죠. OJT는 직장 외 훈련입니다. 그리고 OJT는 직장 내 훈련이죠. OJT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역시 OJT와 OJT에 대한 비교 설명 부분들도 이론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6번 재해 예방의 4원칙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번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한다. 2번 재해 발생과 손실 발생은 우연적이다. 3번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4번 재해는 원인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예방만이 최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방 가능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재해 예방의 4원칙은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기 1번, 2번, 3번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원인 연계, 손실 우연, 대책 선정의 원칙에 관련된 설명이니까 4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4원칙이 가지는 의미는 또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6명에서 12명의 구성원으로 타인의 비판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다량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대안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집단적 사고기법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이다 뿐 아니라 4원칙이 있는데 비판금지, 대량발언, 자유분방, 수정발언 이 내용까지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롤플레잉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들이 연기를 하면서 하는 내용들인데 요 4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보기가 이제 답은 바뀌어 갑니다만 계속해서 비슷한 구성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성능 기준에서 포집 효율이
특급일 경우 염화나트륨 및 파라피노일 시험에서 고집 효율은 얼마입니까? 특급은 여기 있죠? 특급은 99.5 이상.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별표 4에서 설명하는 방진 마스크의 성능 기준입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고집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9번 매슬로우 인간 욕구 단계 중 자기의 잠재력이 최대한 살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정답이 되겠고,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는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욕구고요.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욕구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 애정이나 소속감에 대한 욕구이고요. 네 번째가 존중을 받기 위한 명예에 대한 욕구, 그리고 마지막 최고 등급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최상위 욕구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수록 이제 상위 단계의 욕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열성, 2번 턱금 풀림, 3번 내관통성, 4번 충격 흡수성인데 옳지 않은 것은 내열성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별표 1번에서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 항목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6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보기에서 제시가 되었으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내전압성, 내수성, 난형성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11번 A2형 또는 AB2형 안전모에 있어 내전압성이란 얼마 이하의 전압을 견디는 것을 말하는가? 자, A2형은 낙하, 비례, 추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AB2형은 요거 3개에다가 더하기 감정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안전모의 내전압성은 7000V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24번 연간 근로자 수가 1000명인 공장의 도수율이 10이다. 도수율이 주어졌습니다. 도수율이 10이다. 이 경우 공장에서 연간 발생한 재해 건수는 몇 건입니까? 자, 도수율을 구하는 공식은 총 근로시간 수 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제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재해 건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10의 6제곱분의 도수율 곱하기 총 근로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수율이 10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도수율 10 들어갔고요. 그리고 1000명이고요. 여기가 1000명이고 8시간 301일. 그래서 총 근로시간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총 재해 건수는 24건이 나오게 됩니다. 13번 맥그리거의 Y 이론과 관계가 없는 것은 직무확장, 책임과 창조력, 인간관계, 관리 방식,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X 이론입니다. 그래서 맥그리거의 X 이론과 Y 이론에 대한 설명. X 이론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감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론이고요. Y 이론은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할수록 있도록 해서 인간의 본성적으로 일을 즐기고 책임감이 있다고 신뢰하는 것. 이렇게 XY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기억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14번 기술교육의 형태 중 존 듀이의 사고과정 5단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추론한다, 2. 시사를 받는다, 3. 가설을 설정한다, 3. 가슴으로 생각한다. 근데 4번 요거는 머리로 생각한다 입니다. 자, 기술교육의 형태 중 존 듀이의 사고과정 5단계 1단계 시사를 받는다, 머리로 생각한다, 가설을 설정한다, 추론한다, 가설을 검토한다.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머리를 생각한다가 정답이었고요. 15번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할 때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교육 시간으로 옳은 것은 2시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일용 근로자는 1시간이고요. 그 밖의 근로자, 제외한 근로자의 교육 시간이 있으니까 그 밖의 근로자는 2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시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16번 상황성 누발자의 재유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그래서 상황성 누발자의 재유발 원인에서 보면 심신에 근심이 있는 경우, 기계 설비에 결함이 존재할 경우, 작업 자체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 환경 특성상 주의력이 결핍되기 쉬운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도덕성의 결여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17번 안전조직 중에서 라인 스태프 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라인형과 스태프형의 장점을 취한 절충식 조직 형태이다. 맞고요.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네, 요거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3번 라인의 관리, 감독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가 되고요. 안전활동과 생산 업무가 분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직계참모식 조직이고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고 혼합한 형태이고요. 직계식과 참모식은 혼합한 형태이고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두고 생산 조직에도 안전 담당자를 배치합니다. 안전계획은 관리자에서 시행하고 생산 조직은 명령과 지시를 통해 실행합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용이합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라인 스텝형 말고도 라인형, 스텝형에 대해서도 각각의 특징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번 하임리의 제 코스트 평가 방식 중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않는 것은 산재보상비, 치료비, 간호비, 생산손실이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산손실입니다. 자, 재손실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이 1대4로 측정이 되고요. 직접비에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보상비, 유족보상비, 장례비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 간접비는 작업 중단에 의한 시간 손실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입니다. 옳은 것은 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언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지체 없이 12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가 보기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가 의미하는 것은 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해야 한다라는 게 지체 없이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20번 역시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제1선의 감독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고가 나오면 1번이 납니다. 작업을 지도하는 방법, 작업 개선 방법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기업 내 교육 방법은 TWI이고요. TWI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TWI는 Training Within Industry이고요. 직장에서 제1선 감독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여 그의 감독 능력을 한층 더 발휘시키거나 인간관계를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입니다. 자, TWI고요. 교육 내용은 JMT, JRT, JIT, JST로 나타나 있는데 작업 방법 훈련, 인간관계 관리 훈련, 작업 지도 훈련, 작업 안전 훈련, 각각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 교육 내용이 있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